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저사양 AI 칩을 팔아오던 엔비디아 등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까지 예고돼 있죠. 미중 반도체 갈등과 반도체 주가 전망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엔비디아 주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관련 있는 게 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좀 저사양 인공지능 칩도 중국 수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중국 업체가 피해를 많이 볼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타격을 많이 볼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뭐 양쪽 다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단순하게 뭐 기업 실적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 있다. 특히 데이터의 사이즈라든지 예.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딥시크 이후에 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막기가 어렵죠. 특히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이 AI 데이터, 시장에서 이용하는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예, 중국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견제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어떤 중국의 이 급부상, AI 쪽에서 급부상을 최대한 그 저지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중국의 그 마라톤, 로봇 마라톤을 보니까 조금 섬뜩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로봇도 이게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도 결국은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자체는 현재 중국이 사실상 뭐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 글쎄요 이제 차후에는 그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기술 패권이라든지 네. 또는 이 군사 패권 이쪽 자체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각종 규제를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전순환 CEO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온 직후 바로 또 중국에 그냥 가서 네. 중국과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 비즈니스를 계속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그런데 중국 시장이 역시 엔비디아의 포기할 수 없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네.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은 한 13% 정도 되거든요. 13%요? 직접적으로. 근데 예. 그거 이외에 좀 더 되지 않을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을 하나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상한선을 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상한선을 뒀는데 그러면 전순환 CEO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가서 그 미국의 그 규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좀 찾을 수 있을지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H20보다 그 성능이 더 낮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 스펙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HBM은 이제 좀 탑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GDDR이 붙는 그러한 좀 다른 아키텍처를 좀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통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네. 여튼 이런 통제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올 들어서 벌써 30% 이상 하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이제 고점이 140달러, 작년 그 7월달에 140달러였는데 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땐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해서 예. 한 110달러 선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내려간 거죠. 실적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네, 근데 주가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미중 갈등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에 뭐 이제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슬로우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 회장이 차이 회장이
지금 중국의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많다. 그게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2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 이 건설 계획을 좀 보류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2기가와트 보류하면 그게 어느 정도 보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히들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는 그 네이버가 그 세종에 갖고 있는 좀 전에 세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종에 있는 각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 275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한 8개 정도. 8개가 2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한 개가 275 그렇죠. 8개 그것도 데이터 센터 한 건물이 아니라 전체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좀 꽤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고 또 외국계 IB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이 AI 서버 렉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39% 정도 수요가 좀 낮아질 것 같다. 기존 예상보다. 그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데요. 예, 이제 그게 전체 서버는 아니고 서버 중에서 그 풀 렉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냉각 장치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캐비넷처럼 만들어진 서버 수요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렉 시스템이 아닌 쪽에서는 한 3%에서 4% 정도, 렉 시스템은 한 39% 정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은 정도의 그런 타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상당히 조정을 받은 거죠 이미. 140달러였던 것이 투자 확대가 줄 거라는 게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주가라는 게 어려운 게 그 어떤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먼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선 반영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140달러에서 주가 쭉 빠져서 90달러 갔을 때는 도대체 이거 왜 빠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럴만 했었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점에서 한 40% 조정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진 거고. 9.40%. 물론 예전에 뭐 20년 전에 IT 버블이 붕괴되고 이럴 때는 뭐 80% 빠진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다운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한 40%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은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정말 악화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수준 정도에 머무르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정도의 이 두려움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갈등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악화가 돼서 정말 파탄 지경으로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러면은 저희가 뭐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 관세 전쟁이 드라마틱한 어떤 화해는 안 가더라도 지리한 심겨루기가 계속될 때 이미 설비 투자 확대가 좀 줄어드는 게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안 빠지지만 크게 오를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느 쪽이 크게 오를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AI 그 성장이 계속 되는 거는 의심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좀 그 전망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 고점을 과연 넘어설 것이냐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단기간에 전 고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엔비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는 칼날에 뭔가 이게 과감하게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전고점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AI 투자가 뭐 이렇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도 계속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테크들이 대부분 조금 부진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뭐 테슬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빅테크들인데 그나마 엔비디아가 제일 낫습니까? 그래도 혹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출 성장률은 다른 그 웬만한 그 반도체 기업이나 또는 빅테크들을 압도할 정도로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선에서는 오히려 그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싸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현재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는 현재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지금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잖아요. 혹시 네.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은 어떤가요? 실적 그 예상은 현재 대부분 다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보면은 네. 지금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죠. 2분기 전망.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조금 그 애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세 상황에서 미국 경제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 전망을 좋게 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좀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관세 이 문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세 것 같습니다. 전쟁의 파장이 미국 경제를 혹시 정말로 침체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실적 전망을 참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 부분을 참 예측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가이드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4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4월 달에 이제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불확실성이 좀 거칠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 다들 보시는 것처럼 4월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뭐 저희가 그 생각했던 그런 레인지를 좀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 영향을 받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좀 지금 5만 원 중반대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별다른 변화가 좀 없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이후에 어떤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뭐 설령 아주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조금 계속 눈치 보기에 여전히 이제 그런 국면이고요. 두 회사 다 사실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그 다른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 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전체 원래 생산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엔비디아가 그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고 삼성도 이제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들 실적을 보시면은 삼성도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비교적 괜찮았죠. 좋았죠. 네, 예, 그거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갤럭시를 미리 좀 선적해 놓은 미리 사전에 사재기 때문에 그 실적이 선반영된 거다. 좋았고 애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출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트 업체들의 물량이 이미 이제 그 소비자 이 채널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고가 좀 빈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2분기 때는 다시 그 재고를 채워넣기 위한 이 오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양쪽 회사들 보면은 2분기 때는 D램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고 물량도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2분기에 이 국내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세 때문에 미리 사재기가 있다면, 미리 그래서 출하를 했다면, 그리고 향후 경기가 좀 부진하다면 지금 업황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실제 너무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그 관세 이전에 좀 미리 땡겨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하반기 때 계속 관세에 대한 이 압박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반기는 생각보다 더 수요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블랙박스인 상황이죠. 그거는 세계 공통인데 저희가 이제 길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 또는 뭐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우리 이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에 비해서 우리 삼성,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국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전쟁의 여파가 좀 더 명확해져야만 이 반도체 업종의 업황 주가 전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과 주가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